네, 안녕하세요. 이번 장은 제6장 클래스와 객체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C++의 중요한 개념인 클래스에 대해서 배우게 됐는데, 먼저 강의를 듣기 전에 책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 강의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C++ 구조체에 대해서 먼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에서 구조체란 여러가지 다른 데이터 타입의 데이터를 묶어서 하나의 데이터 타입으로 선언하여 사용하는 것이 C++의 구조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C의 구조체하고 비슷하긴 한데 어떤 부분이 다른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철수라는 클래스가 아니라 이제 구조체를 선언하고요. 그리고 구조체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굉장히 다른 데이터 타입을 선언합니다. 철수는 사람이므로 이름, 성별, 직업, 어떤 특징, 캐릭터, 그 다음에 나이, 메리지 스테이터스, 결혼 여부, 요것들을 이제 변수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데이터 타입을 하나로 묶어서 새로운 데이터 타입으로 선언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구조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구조체 내부에 이렇게 그 구조체를 어떤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이제 함수를 또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introduce 소개하는 거죠. 그리고 먹기 기능, 자기 기능, 운전하기, 쓰기, 읽기, 생성 이런 기능 등을 정의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면 오른쪽에 이제 메인 함수에 보시면 철수 하고 이제 철수라고 또 씁니다. 이 앞에 부분은 이제 우리가 int나 캐릭터, 플롯, 더블과 같이 이제 데이터 타입을 써주는데 철수라는 데이터 타입이죠. 그리고 변수 이름 똑같이 소문자 C로 시작하는 철수라는 변수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값을 이렇게 대입해 줍니다. 그리고 이 구조체 변수를 사용하는 방법을 보면 구조체 변수 이름을 쓰고 뒤에 점을 쓰고 함수 이름을 씁니다. 이 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멤버 접근 연산자라는 것입니다. 이 철수 안에 철수로 이제 선언되어 있는 이 구조체 안에 어떤 멤버들이 굉장히 많죠. 이름, 성별, 이런 것들이 있고 함수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것들을 접근하기 위해서 점을 쓰고 뒤에 함수면 함수를 이렇게 호출해 주면 됩니다. 멤버 접근 연산자를 사용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고, 이건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클래스에서도 동일하게 멤버를 접근하기 위해서 점을 이용합니다. 그러면 C++하고 C하고 다른 점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하고 다른 부분은 요 변수를 선언하는 부분이 달라졌는데, 기존에는 C에서는 앞에 요 키워드를 쓰고 이렇게 선언해 줬어야 됩니다. 근데 C++에서는 간단히 이제 구조체 이름만 쓰고 그 뒤에 변수 이름을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조체에 대해서 다시 보시면 여러 개의 다른 데이터 타입을 철수라는
하나의 데이터 타입으로 묶어서 특징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것들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쓴 것과 같이 선언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멤버 접근 연산자를 이용해서 접근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C++ 클래스와 객체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 구조체와 C++ 클래스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저희가 구조체를 배웠고요. 이게 클래스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앞에서 구조체를 배웠는데 실제로 요 구조체의 개념들을 많이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클래스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리고 구조체에서도 우리가 앞에서 계속 얘기했듯이 클래스에는 속성이 있고 기능이 있다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구조체에도 역시 속성과 기능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속성은 이제 변수들이 되고 기능은 함수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구조체와 클래스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에서 배운 구조체 내용을 여러분들이 직접 컴퓨터에서 컴파일하고 빌드해 보셨죠. 그 소스 코드에서 struct만 클래스로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struct를 클래스로 바꾸고 컴파일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많은 에러들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에러들이 왜 일어나고 C++ 클래스에 어떤 특징 때문에 이런 에러가 발생하는지 같이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은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 클래스에서는 앞에서 이 철수를 이제 스트럭터에서 클래스로 바꾼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철수 클래스의 내부에 있는 변수들과 함수들을 기본적으로 다른 클래스나 아니면 이 변수를 선언한 곳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어줍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데이터 은닉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은닉이라는 것은 이 객체 지향을 설계를 할 때 데이터 은닉이 이것을 통해서 클래스 내부에 선언된 변수와 함수들을 기본적으로는 클래스 내부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 데이터 은닉입니다. 그럼 왜 데이터 은닉을 그렇게 설계하였을까?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만약에 그 앞에서 배운 구조체처럼 데이터 은닉이 있지 않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데이터 은닉이 되어 있지 않다면 클래스 내부에는 저희가 선언한 이제 중요한 값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 데이터들을 이미 다른 클래스나 다른 곳에서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체 지향에서는 데이터 은닉을 통해서 이제 지정된 곳에서만 데이터를 변경할 수 있도록 설계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C++를 포함한 객체 지향 언어에서는 클래스의 상세한 데이터, 중요한 데이터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데이터를 이제 마음대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숨깁니다. 즉 데이터 은닉을 한다는 것이죠. 이 숨긴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바로 다음에 배울 텐데 이 기본 속성이 프라이빗으로 되어 있다 라는 것입니다. 요것에 대해서는 바로 다음에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함수도 다 사용하지 못하도록 숨깁니다.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최대한 보호하고 함수들을 최대한 보호하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하게 아까 보셨듯이 스트럭트를 클래스로 바꾸게 되면 액세스할 수 없다. 당연하죠. 클래스로 바꿨기 때문에 이제 모든 멤버 변수와 멤버 함수들을 이제 숨겨놓은 것입니다. 숨겨놨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호출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액세스할 수 없다라는 이제 에러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 액세스할 수 없게 만들었는데, 근데 아무것도 액세스할 수 없게 만들게 되면 뭐 아무런 동작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전부 액세스하면 답답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다음 장에서 바로 배울 것이 이제 액세스를 어떻게 가능하게 하는지, 어떤 것들을 이제 불가능하게 하고 어떤 것들은 또 가능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객체지향, C++ 객체지향에서는 멤버 접근 지정자라는 것을 이용해서 접근할 수 있는 녀석과 접근할 수 없는 녀석을 따로 구분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멤버 접근 지정자는 public, 그리고 private, protected라는 세 가지의 멤버 접근 지정자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public에 대해서 살펴보면 public이라는 멤버 접근 지정자를 사용하면 이거는 구조체와 같이 이제 클래스 내부든 외부든 상관없이 멤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public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아까 배웠던 것과 반대죠. 클래스 내부에 있지만 우리가 외부에 공개해 줘야 되는 것은 공개하겠다 라고 할 때 요 public 키워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private은 아까 배운 것과 동일합니다. private은 클래스 내부 영역에서만 클래스 멤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이게 기본 속성입니다. 퍼블릭인지 프라이빗인지 명시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프라이빗이 됩니다. 객체 지향에서는 기본적으로 프라이빗이 되기 때문에 혹시나 외부에 오픈해주고 싶은 것이 있다 라고 하면 이 퍼블릭이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멤버를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로텍티드를 살펴보면 나중에 이제 저희가 이제 클래스의 상속이라는 기능을 배우게 될 겁니다. 상속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설명드리면, 상속이라는 것은 클래스가 있고 철수라는 클래스가 있고, 그 철수라는 클래스를 그 속성과 기능을 동일하게 물려받고 거기서 추가적으로 속성을 정의하거나 기능을 정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상속입니다. 상속에 대해서 뒤에서 자세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상속을 받았을 때 원래는 내부 영역에서만 접근할 수 있는데, 상속을 받았을 때 상속을 받은 하위 클래스에서도 상위 클래스의 멤버 변수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프로텍티드입니다. 즉 철수라는 클래스 안에 우리가 프라이빗으로 선언할 것이 있는데, 근데 이게 만약에 상속을 받았을 때도 사용할 수 있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프라이빗으로 동작할 수 있게 해주고 싶다 라고 하면 프로텍티드라는 멤버 접근 지정자를 이용해서 선언해 주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 멤버 접근 지정자를 이용해서 에러를 해결할 수 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간단히 이거 스트럭트를 클래스로 바꿨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배운 것과 같이 이 모든 것들이 이제 프라이빗이 돼버립니다. 프라이빗이 돼버리는데, 이때 우리가 아까는 여기다 철수 써놓고 이제 값들을 초기화를 했습니다. 값들을 초기화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프라이빗인데 값들을 바꾸려고 했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철수를 초기화하는 녀석만 이제 퍼블릭 키워드를 이용해서 이제 제공해주자 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퍼블릭
void constructor 하고 이제 함수 내용을 쓰죠. 이 함수 내용은 책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메인 함수를 보면 철수라는 변수를 선언하고요. 그 다음에 요 멤버 접근을 위해서 점을 쓰고 컨스트럭터 철수 남성 쭉쭉쭉쭉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여기 퍼블릭이라는 멤버 접근 지정자를 사용하였는데 이 사용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요 클래스 내부에서 클래스를 선언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하나씩 확인하게 됩니다. 확인할 때 요 멤버 접근 지정자가 나오게 되면 그 밑에 있는 건 그 멤버 접근 지정자가 이게 쓰여진 그 내용 밑으로 똑같은 멤버 접근 지정자의 특징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찰스 클래스에서 보시면 위에는 아무것도 안 썼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쭉 멤버 변수와 멤버 함수들을 사용했고 썼고 그 뒤에 퍼블릭 이라는 게 여기서 나오죠. 그 밑으로는 모두 다 퍼블릭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 위에는 아무것도 안 썼는데 어떻게 되냐? 앞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클래스는 기본적으로 프라이빗입니다. 그래서 요 앞에 프라이빗 이렇게 쓴 것과 동일합니다. 네, 동일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프라이빗으로 선언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 construct라는 멤버 함수를 퍼블릭으로 선언했고 퍼블릭으로 선언되어 있으므로 외부에서도 호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이렇게 호출할 수 있도록 변경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constructor라는 멤버 함수를 선언하고 그 멤버 함수를 퍼블릭으로 변경하게 되면 이 앞에 initialize list에서 에러가 발생했다고 나왔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에러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럼 나머지 에러들은 왜 발생하는 것일까요? 여기 보시면 에러 메시지를 보시면 프라이빗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드라이브가 프라이빗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리고 그 다음에도 보면 이시 프라이빗이라고 하죠. 그죠? 네. 슬립도 프라이빗이라고 합니다. 라이트도 프라이빗이라고 합니다. 보시면 우리는 요 컨스트럭터만 퍼블릭으로 만들었고 나머지 멤버 함수들을 실제로 사용하지만 다 프라이빗으로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도 다 같이 퍼블릭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 퍼블릭이라는 키워드를 이제 위로 가져오면 요 밑에서 있는 것들은 밑에 다 선언된 것들은 다 퍼블릭이 됩니다. 네, 퍼블릭이 돼서 오른쪽과 같이 이렇게 호출해도 더 이상 에러가 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멤버 접근 지정자를 이용해서 어떻게 데이터를 은닉시키고 은닉된 데이터 중에 어떤 것들을 이제 퍼블릭하게 오픈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자신을 가리키는 포인터인 this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this 포인트라는 것은 굉장히 특이한 녀석인데 무엇이냐면 그 클래스 내부에 선언된 변수나 함수들을 직접적으로 가리키고자 할 때 이 this 포인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예제를 같이 보시죠. 우리는 철수라는 클래스 내부에 이런 변수들을 많이 선언해놨습니다. 근데 만약에 멤버 함수에서 이 변수들에 직접 접근하고 싶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앞서 예제에서도 봤듯이 그냥 name이라고 쓰면 됐죠. name, sex, job, 캐릭터, age, marriage status, 네.
이런 것들을 직접 그냥 요 이름만 써도 접근이 됐습니다. 근데 명시적으로 이 클래스 내부에 있는 네임을 가리키고 싶다 라고 할 때 이제 디스 포인트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컨스트럭터 예제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컨스트럭터 예제를 살펴보면 멤버 변수에 name, sex, job, character, age, marriage status 클래스 내부의 선언과 동일한 이름의 변수들을 이제 매개 변수들을 컨스트럭터 함수의 매개 변수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함수 내부에서는 name을 접근하게 되면 name이라는 변수에 접근하게 되면 어디에 접근이 될까요? 이 클래스에 있는 name에 접근이 될까요? 아니면은 이 멤버 변수에 있는 name에 접근이 될까요? 이 멤버 변수에 있는 name에 접근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클래스 내부에 있는 name에 접근하기 위해서 명시적으로 이 클래스 내부에 있는 name에 접근하고 싶다 라고 할 때 this 포인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이 매개 변수에 있는 name을 이 클래스에 있는 name으로 복사를 하게 되죠. 스트링 카피라는 걸 해줍니다. 그렇게 해줄 때 이렇게 쓰게 되면 이거는 매개 변수로 받아온 name이죠. 여기에 있는 내용을 this 포인터의 name으로 복사하게 되면 우리가 클래스에서 선언한 이 name이라는 변수에 이제 매개 변수로 받아온 이 name이라는 변수에 있는 값을 그대로 복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this 포인트라는 것은 클래스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포인터를 나타낼 때 this를 사용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제 접근 지정자에 대해서 살펴보았었는데 이제 속성과 기능을 정의할 때 이 접근 지정을 보통 어떻게 해주는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장에서도 배웠듯이 클래스는 속성이 있고 기능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속성은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나타내죠. 그 클래스에서 클래스의 특징을 나타내는 값들, 이름, 성별, 직업, 뭐 캐릭터, 나이, 결혼 상태 이런 것들을 데이터로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보통 이런 데이터들은 아무 데서나 바꾸지 않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데이터들을 아무 데서나 뭐 바꾸게 해준다고 하면 실제로 어디서 바꿨는지 그것들을 찾아서 나중에 디버깅을 해준다던가 아니면 프로그램을 수정해준다 할 때 굉장히 복잡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속성을 나타내는 데이터 멤버 변수들은 앞에서 배운 대로 은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앞에 private 키워드를 쓰고 데이터 변수들을 선언해 주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 기능은 인터페이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철수란 클래스에 뭐 어떤 동작을 하게 한다 라는 것은 이제 철수를 가지고 이제 멤버 그 변수로 만들고 그 변수에서 직접 기능을 하나하나 호출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능 역할을 하는 것들은 보통 퍼블릭으로 선언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퍼블릭으로 선언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속성과 기능 측면으로 봤을 때 우리가 클래스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속성은 일반적으로 프라이빗으로 선언하고 기능은 일반적으로 퍼블릭으로 선언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객체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래스와 객체에 대해서 비교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이제 철수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클래스를 만들고 이걸 통해서 이제 철수라는 변수를 만들었죠. 철수 1, 2, 3, 4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클래스라는 것은 우리가 붕어빵 트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클래스라는 것은 똑같이 데이터 타입과 그리고 기능 하는 것들을 똑같이 정의해 놨기 때문에 붕어빵 트리고 이걸 통해서 똑같은 형태의 철수를 여러 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클래스라는 것은 붕어빵 트리고 이걸 통해서 만든 것이 이제 객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객체 생성이 되면 붕어빵 틀에 있는 똑같은 것들이 여러 개 생성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 클래스와 객체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보통 이제 지칭을 할 때 요거는 클래스라고 얘기를 하고 이 선언된 이 변수들을 객체 혹은 인스턴스 인스턴스라는 용어를 이용해서 이 객체들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 철수 영의 객체들을 어떻게 쓰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철수 클래스와 영의 클래스를 만들고 이 클래스를 만들었으므로 이제 여러 가지 객체를 만들 수 있는데 우리가 실제 프로그래밍에서는 객체를 철수 1, 철수 2, 철수 3 이렇게 만들고 영의는 영의 1, 영의 2 이렇게 만들 수 있죠. 그리고 이 객체들끼리 서로 이제 같이 영의 1을 철수 1이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호출하거나 영의 2가 철수 2를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1과 2처럼 호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멤버 함수의 선언과 정의를 분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함수를 선언하고 정의를 실제 구현을 분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이 클래스에서도 멤버 함수를 선언하고 그 구현, 정의를 이제 분리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선 선언과 정의를 분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 앞서 함수의 선언과 정의를 분리할 때도 보셨듯이 함수의 선언 부분을 정의가 나오기 전에 미리 써주죠. 그래서 선언 부분을 먼저 써주고 그 뒤에 이제 정의 부분을, 구현 부분을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는 앞의 예제에서는 모든 멤버 함수의 선언과 정의를 클래스 내부에서 다 했었죠. 근데 클래스 내부에서는 이제 멤버 함수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함수에서 프로토타입이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프로토타입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명시해 줍니다. 그렇게 되고 이 멤버 함수가 어떻게 실제로 정의가 되는지는 따로 그 뒤에 선언 뒤에 하나하나씩 이렇게 써주게 되죠. 근데 이때 규칙이 있습니다. 이때 규칙은 그 멤버 함수 정의를 할 때는 앞에 반환값을 씁니다. 앞에 반환값을 쓰고요. 그 뒤에 클래스 명을 씁니다. 클래스 명을 쓰고 이 콜론 두 개를 찍습니다. 이 콜론 두 개는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네임스페이스와 관련이 있습니다. 네임스페이스에 접근할 때 이 콜론 두 개를 썼었는데 앞에 예제를 보고 네임스페이스가 뭔지 한번 살펴보시고 여기서 이 철수라는 네임스페이스 안에 있는 introduce라는 함수로 호출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철수라는 클래스도 하나의 네임스페이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철수라는 클래스를 접고 이 네임스페이스를 나타내는
요 콜론 두 개 찍고요. 그 다음에 함수명을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 철수라는 클래스에 있는 introduce라는 함수를 정의를 하겠다. 근데 반환값은 없다. void. 그리고 매개 변수도 없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따로 명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의는 클래스의 외부에 있는 겁니다. 외부에 있고 클래스 선언 뒤에 나와야 된다. 라는 것을 명심하시면 됩니다.